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상처 준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 3가지입니다. 단순히 말투나 옷차림이 아니라 상대가 무심코 보이는 행동과 시선, 그리고 평소 사용하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3가지를 알면 사람을 더 신중하게 볼 수 있고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투와 행동 그리고 시선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정한가요? 혹은 건조하고 형식적인가요? 상대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동료는 처음에는 친절하고 공손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말투가 변합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가 실수했을 때는 비꼬거나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배려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혹은 다급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에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의 시선을 신경 써본 적이 있습니까? 시선은 상대의 관심과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상대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선을 자꾸 피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상대가 여러분의 눈을 마주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상대가 꾸준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선은 거짓말을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혹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눈을 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관찰하면 상대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에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특히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지만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대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에는 철저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대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맺는 인간관계가 훨씬 건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과 첫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첫인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말투, 시선,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상냥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며 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주까지 나면서 그의 말투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공손했던 말이 점차 명령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아닌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거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듣는 척하면서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두 명의 동료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동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료는 시선을 계속 피하거나 대화 중간에 딴짓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시선은 관심과 성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평소에 무심코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동행한 사람이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친절하게 대하는지 혹은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서는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새로운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러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이지만 종업원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불친절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매너를 지키고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적인 자리에서는 남을 험담하거나 이익을 위해 쉽게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말투, 시선, 행동은 상대의 본 모습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칙이 역사 속 인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지도자인 척했지만 결국 말투, 시선, 행동에서 드러난 본성이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밝혀낸 것입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지도자 중 어떤 이는 평소에는 인자하고 공정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조선시대의 한 왕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며 신하들에게 도덕적 삶을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평소 말투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시선은 신하들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폭군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의 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왕들은 말투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하들에게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했고 눈빛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말투, 시선, 행동은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고대 로마의 한 황제는 정의로운 군주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했고 신하들과 대화할 때 시선을 피하며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결국 그는 의심이 많은 폭군으로 변해갔고 결국 자신의 측근들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겸손하고 단호했으며 시선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행동 역시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백성이나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무심코 드러내는 말투, 시선,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극도로 예의를 차리지만 동료나 후배들에게는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의 진짜 모습은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거칠어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나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 시선,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현명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위험한 관계를 피하려면 말투, 시선, 행동을 보다 현명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의 말투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있을 때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거친 말투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 간에 일관된 말투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배려 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시선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할 때 눈을 자주 피하거나 불안한 시선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이 없거나 숨기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과하게 응시하거나 지나치게 강압적인 눈빛을 보이는 경우, 이는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빛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시선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늘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자주 어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더라도 항상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주저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행동은 말보다 더 정직하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뢰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주는 말투, 시선,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관들은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여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아 실망하거나 상처받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말투, 시선,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보다 빠르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만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후배에게 늘 다정한 말을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말투가 다소 직설적이더라도 항상 솔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선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늘 눈을 맞추고 대화하지만 그 시선이 계산적이고 목적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신뢰의 신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신뢰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필요할 때만 눈빛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이 지닌 시선의 진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말없이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상대가 어려운 순간에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어떤 것보다 솔직하게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더라도 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지 않아도 남을 돕는 행동을 하거나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본성을 증명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늘 좋은 말을 하고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며 언제나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실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관되게 보이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말투가 바뀌고 시선이 흔들리며 행동이 모순된다면 그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랜 관계를 맺어도 후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상대가 처음 보였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였지만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말투, 시선, 행동을 기준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투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쉽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는 상냥하게 대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차갑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는 다정한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그 신뢰를 가볍게 저버립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투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관계를 맺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시선이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주변 상황을 살피거나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따지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냉정하게 돌아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든 아니든 같은 시선으로 대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시선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정직과 배려를 강조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타인에게는 예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편의만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본성이 드러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반면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투가 쉽게 변하고 시선이 계산적이며 행동이 모순된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깨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말투, 시선, 행동을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투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지만 화를 낼 때는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도 상대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이유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관된 태도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선이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와 대화할 때 시선을 피하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롯이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했을 때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 남에게 예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배려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꾸준히 신뢰를 쌓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투가 일관되고 시선이 따뜻하며 행동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오래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항상 한결같고 믿음직한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반대로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